윤지호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표가 사장은 아니고요. 네. 사업부 맡고 있는 윤지호입니다.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아니라 회사를 옮기신 거는 아닌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지배구조 이슈는 뭐 제가 언급할 건 아니고 뭐 크게 바뀐 건 아닌데 하여튼 회사가 이름을 바꿨다. 예, 하여튼 예. LS 증권. 예. LS 투자증권 아니고 그냥 LS 예, LS 증권으로 증권. 했죠. 예. 요즘 또 그쪽이 이제 전선이 엄청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저희들도 뭐 콩고물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맡고 있는 사업부는 간단치 않습니다. 전선 할인 판매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조크로서 별로 좋지 않은데요. 아니 근데 우리 항상 윤지호 대표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필요한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네. 시장이 뭔가 취해 있을 때 깨워주시잖아요. 특히 올해 초에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다들 막 2024년 되면 연초부터 기준금리를 뭐 3번 내릴 수 있고 몇 번 내릴 막 이럴 때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흔들어 깨워주셨습니다. 뭐 지수는 그럴지 모르지만 네. 크게 이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를 들고 있었다. 네. 뭐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었다. 삼양식품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뭐 시장이 좋았던 장이고 예.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2차 전지를 들고 있었다. 내수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다. 백화점주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시장이 최악으로 보이죠. 근데 그걸 선택을 떠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돈 벌기가 쉬운 장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올해 시장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종목 선택을 아주 잘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되게 이제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양극화되는 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게 정말 좋은 시장은 경기가 다 좋아지면서 뭐 온기도 확산되고 좀 이렇게 뭐 돼야 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굉장히 그 극단에 다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이런 기대를 하겠죠. 시장이 당신 안 좋게 보는 겁니까? 뭐 좋게 보니까 물어본다면 좋게 본다는 기준이 뭐겠죠? 대략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하이닉스 저렇게 갔으니까 삼성전자 10만 원 갈 거고 지수는 당연히 삼성전자 우리가 3,000포인트 넘어갈 거야. 그게 낙관론이나 본다면 그건 쉽지 않아 보여요. 지수가 많이 올라가 봤자 한 2,800. 왜냐 트레일 PBR로 한 배가 이제 좀 자본 총기가 올라오니까 올라와도 연말에 한 배가 한 2,800, 230 정도니까 그냥 그 정도일 것 같다는 거죠. 반면에 또 종목들을 찾아서 해볼 만한 종목이 좀 있어 보이냐 물어보면 뭐 조선주주 숫자 좋아지는 것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뭐 전 요즘 갑자기 한 툭툭 튀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 시장을 매매하기 뭐 최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돌아가면서 순환매는 일어나고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 전체를 놓고 얘기한다면 모호하게 말씀 안 드리고 시장이 이게 강세장인가요? 강세장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는 거의 강세장이 초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실을 못 다루고 있는 상황.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걸렸을 때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제목을 기대와 현실은 좀 간극이 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현실은 기대와 현실의 기대감은 높죠. 지금 결국 나도 좋아질 거야. 뭐 미국도 뭐 버블의 초입 같아.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고 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좀 주춤하면 우리도 뒤따라갈 거야. 어떤 분은 또 중국이 갈 거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모든 전제가 되는 거는 밑에 깔려 있는 게 글로벌 경제가 아주 좋아져야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외의 나라들은 상황이 그냥 그런 상황 아닐까요? 급하니까 여러분 좀 부진한 나라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극이 큰 게 뭐가 있죠? 수출은 괜찮게 나오니까 GDP에서 잘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내수는 엉망이죠. 우리들 주변을 보면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간극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주제를 놓고서 오늘 질문을 몇 개 주셔가지고 이게 맞춰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또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자료도 저희 리서치 친구들 자료랑 또 제가 뭐 얼마 이제 강연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섞어가지고 좀 가져왔어요. 저희 또 이제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은 그걸 또 미리 볼 수 있는 좋습니다. 근데 연초에 출연하셨을 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너무 앞서간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과도한 낙관론을 좀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좀 해주셨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다. 제가 숫자를 까먹을 것 같아서 적어왔는데 1분기가 영업이익이 51.7조 원이었거든요. 네. 야, 이건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왔어요. 1분기는.
그러니까 원래 1분기가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경향이 좀 있지만 네. 유독 좋았죠. 이게 만약 정말 유지된다면 올해 이익이 정말 유례 없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생각도 합니다. 근데 물론 사실 이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게 결국 우리나라 지금 좋아진 게 수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 잘 될 거냐? 그럼 또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게 그럼 글로벌 경기가 좋냐? 미국은 어떤데? 미국 그렇죠. 소비는 어떨 거야? 뭐 이런 거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게 뭐 우리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미국의 뭐 연준 뭐 이런 걸 굳이 관심을 왜 갖겠어요? 핵심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거거든요. 결국 주가라는 걸 보면 그 결정짓는 게 금리와 경기인데 금리라는 건 결국 돈의 공급이고 경기는 돈의 수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라는 게 돈의 수요가 있어야 이게 좀 음. 제대로 되는 건데 뭐 결론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물가가 안 잡히니까 돈의 수요가 너무 강해서잖아요. 네. 경기를 망가뜨려야 물가가 잡히지 않겠어요? 역설적이죠. 뭐 역설적으로 뭐 예.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고 여하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돈의 수요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수출이 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데이터 들어가서 이제 좀 보면 네. 항상 제가 많이 보여드린 그림인데 저 빨간색 선이 한 배죠, 한 배. 예. 우리가 3월 말에 한 배 넘어선 적이 있었어요. 아하. 그때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 배 넘었을 때 공통적인 특징은 ROE랑 수출 증가율이 뒷받침될 때 넘어서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막 좋아지고 있으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ROE가 올라온다는 거는 결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부터 고민되는 게 과연 계속해서 수출 증가율이 좋을까? 여기서 이제 증가율이라고 이제 말씀해요. 증가율. 예.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기저 효과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올해 1월부터 점점 기저 효과가 빠지니까 증가율은 떨어지겠죠. 수출이 악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금액 자체는 그렇죠. 유지가 되거나 약간만 늘어도 네. 기저효과가 빠지면서 증가율은 좀 둔화되는 그렇죠. 것처럼 보이겠죠. 그로스와 그로스 레이트는 다르다. 영어를 네. 잘 못하지만. 아이, 그 말씀.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들어간다면 결국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이익이 크게 늘리거나 뭔가 여기 나오는 거 우리 올해 내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ROE를 높이는 다른 방법. 분모를 건드는 거죠. 자본을 뭐 줄여버리는 자사주 거죠. 매입 소각을 해버린다든지. 네. 배당으로 왕창 줘야겠죠.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배가 얼마가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는 한 배가 2,75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2,750만 가면 이상하게 맡겼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올 연말이 되면 한 배가 한 2,82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열 수는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00 이상을 가기에는 제가 보기엔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한 방에 확 치고 그러기에는 가기에는 뭐 ROE가 안 따라주니까. ROE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잘 안 와닿으시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12개월간의 ROE가 6.4예요. 6.4. 12개월 평균이. 네. 6.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MSCI 워드 있잖아요. 네. 그게 15%예요. 아. 일본 제외하면 11%. 우리 증시가 왜 이러냐 물어보면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ROE가 낮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으로 100을 투자하면 15를 버는데 네. 한국에다 100을 투자하면 6.4밖에 못 버니. 그렇죠. 문제는 올해 이익 엄청 좋아지는 아까 문제 있을 만한 전망치 얘기했잖아요. 그걸 반영하니까 8% 나와요. 좋은 시나리오로 대입을 하면. 해도. 자본 늘어난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PBR이 한 배 정도 왔다. 2,750이 되면 ROE 6.6%, 6.6% 정도에 이 정도 오는 거거든요. 그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ROE 6.4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자본 성장이라 올해 컨센서스 이익 다 반영하면 한 8% ROE? 그럼 한 배가 한 2,760이 뭐 싸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대로 하면 박스권 상단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대하는 거는 아까 이제 물론 이익도 있지만 먼저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서 최근에 놀라울 정도로 우리 배당 성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거죠. 이게 뭐 어떻게 떠나 기업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올해 연초에 장에 좋았던 종목들 보면 제가 보니까 그 주로 뭐 자동차, 예. 은행 이거였잖아요. 이게 자동차, 다 은행. 배당 많이 해준 네. 곳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건 해외 증시와 비교해 보면 이 그림에 보시면 한국이 유독 2023년에 확 올라온 게 보이시죠? 저기 뭐가 올라온 거예요? 파란 막대가? 이게 2023년의 배당 성향이에요. 10년 평균이 흐린 선이고. 오. 10년 평균에 비해서 갑자기 올해 엄청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연간 배당을 24년 4월 초에 대부분 나온 건데 그건가요? 네, 뭐 그렇죠. 배당을 많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ROE라는 게 결국 개선되기 위해서는 뭐 이익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네. 밸류 프로그램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그래도 위를 좀 터치하는 열어줄 만한 이벤트가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평가절을 하고 있지만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 물론 저런 게 이제 트렌드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건데 그렇죠? 이어지려면 이제 뭐 세제 개편력이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러면 뭔가 이제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제가 그거 이번에 이제 칼럼 쓰는 곳이 또 한 군데 이코노미 조선이라는 곳에 네. 이번 주에 쓴 게 이 내용이에요. 읽어 보시면 이제 몇 가지 그 징후가 좀 나와줘야 이제 확실하게 더 투자가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뭐 배당을 받아도 다 생업으로 내면 누가 배당 투자하겠어요. 그죠. 종합소득세 거의 뭐 절반 떼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건드려 줘야 되는데 좀 정치권에서 그걸 해주면 확실히 이게 기조가 자리 잡히겠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줘서 이 배당금이 투자자들이 다시 재투자가 되게 해주려면 세금을 덜 걷어야 되는데 이건 좀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과연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야기하다 이렇게 이제 온 건데 박스권 상단 PBR 1배라고 해봐야 2,820 정도이고 연말 돼야. 연말 돼야. 지금은 2,750 정도죠. 그러니까 맨날 거기만 가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려면은 ROE가 높아지든지 수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수출 증가는 다른 말로 매출의 어떤 프락시, 그러니까 매개 그 유사 변수예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좋으면 매출이 늘면서 결국 돈을 많이 남길 거다 이런 전제 시나리오를 가는 건데. 예. 중요한 건 하여튼 그 부분도 반영을 해도 ROE 8%밖에 안 나온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문제는 이제 밸류업이 여기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그림이 보면 둘의 이제 크게 보면 상관도를 보여주는 건데 ROE가 개선돼야지만 PBR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너무 자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결국 계속 말하는 게 상당히 열려면 아까 이제 왜 이 말까지 왔냐면 맨 처음에 저한테 이익 물어보시잖아요. 네. 이익이 정말 많이 늘어야 돼요. 근데 이익도 늘고 배당도 많이 하고 그쵸?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하면 이거 완전 베스트인데. 베스트인데 이제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 요건이 있으니까 일단 이익이 많이 느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처음 질문이 연초에 저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거 이익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높아 보여요. 결론은. 왜냐하면 이 그림이에요. 아까 한국 수출이 이제 매출을 나타낼 건데 네. 작년 1월이 가장 낮았으니까 그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이게 꺾여서 내려오는 증가율이 또 꺾여 내려온다는 거는 기저효과의 소멸. 그렇죠. 기저효과 소멸이 좀 소멸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잘 보시 GDP도 잘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수출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내수 뭐 기대할 거 있나요? 그렇죠. 내수는 꽝. 그나마 그렇죠. 수출이 버텨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예. 제가 이거는 좀 가져온 건데 억지로. 예. 이게 GVC라는 게 글로벌 공급망이에요. 예. 이게 계속 변화가 생기니까 이와 같은 세계 교육 증가율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시면 이게 2023년에 경장 성장률 대비 교육 성과가 0.09%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좋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급망 때문에 미국에 빠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이 굉장히 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중국과 미국이 친해야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보호무역주의하고 있고. 그렇죠. 자기네 나라 들어와서 지으라고 하고. 뭐 무역 개방 지수 내려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률 대비 교육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장기간 경제 성장률보다는 교육 증가율이 더 좋았어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좋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여기가 왜 이렇게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좋았냐. 네. 초반에는 우리나라 전 세계로 자유무역주의 늘고 중국도 공급망이 들어오고 하니까 좋았는데 지금 누가 뭐래도 뭐 리쇼링 무슨 뭐 프렌드쇼링 뭐 자꾸 영어 쓰면서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수출 증가율이 확 늘어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뭐 이런 문제점이 와 있다 보니 아까 요 그림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빼고 뒤로 갈수록 뒷팀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제가 비했다는 이익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매출 쪽을 보는 거예요. 매출 쪽이 이렇게 확 좋아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컨센서스를 볼게요. 예. 알다시피 작년에 연초 기대는 원래 172조였는데 영업이익이 153조밖에 안 나왔어요. 예. 2024년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22년은 더 충격적이었죠. 246조 예상했는데 197조 나왔죠. 예.
올해 257조 예상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최근 컨센서스 더 올라와서 258조예요. 근데 일단은 1분기 실적까지는 좋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더 올린 거죠. 왜 더 올리고 있냐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하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트가 내려올 거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하는 섹터가 되게 늘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화학, 뭐 비철 목재,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약간 네. 장치고 경기에 타는 것들 네. 이런 거가 올해 돌았을 거야 전망치로 많이 바뀌어져 있죠. 반도체 좋은 거야 오케이 알고 있고 뭐 근데 이 상황에서 결국 이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이 굉장히 더 수혈 많이 해줘야겠는데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결국 미국의 소비 여력이 있냐 그거랑 또 금리가 빠르게 그 소위 경기를 건들지 않고 차분히 돈의 공급을 좀 늘려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게 녹록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맨날 이런 거 고민하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라 한다는 건 고용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식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당연히 구매력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세계 경기, 물동량 다 이어지는 걸 테니 수출 증가율은 또 그렇게 되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약간 그 순환고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드려요. 제가 저번에 아마 칼럼 한번 쓰다가 네. 칼럼 쓰려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잖아요. 네. 예, 굴스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굴스비. 예, 굴스비가 이제 상당히 그 멋진 말을 했죠. 시카고 연은 총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굴스비가 했던 게 그 골든 패스, 황금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황금기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연준이 잘 조절해가지고 경기 침체도 안 가고 물가만 잡혀가는 금리를 내리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갖다가 이제 뭐 좁은 기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노랜딩으로 간다부터 온갖 얘기를 하죠.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뒤에 설명드리려고 했잖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가능하겠어? 지금까지 연준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연준의 역사를 보면 결국 어느 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알고 봤더니 머지않아서 경기 침체가 왔었죠. 결국 경기라는 게 그냥 고용이라 본다면 고용을 망가뜨리지 않고 어떻게 소위 그 경기를 잡는 돈의 것. 경기는 돈의 수요라고 했잖아요. 네. 돈의 수요를 어떻게 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공급이 금리고 돈의 수요가 그 경기라면 경기가 죽어야 돈이 수요가 찍는다는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바람은 완전 베스트 파일럿이어서 네. 노 랜딩으로 가고 그 골든 패스로 좁은 길을 잘 지나기를 바라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나쁘진 않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맨날 95년인가 그때 그 그린스펀의 아주 현란한 마에스트로라고 했잖아요. 네, 네. 통제해가지고 정말 뭐 보험성 금리나 뭐 인슈런스 컷 해가지고 잘 넘어온 적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결국 IT 버블까지 갔으니까 다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이제 그 기대감이 지금 매우 높죠. 아 AI가 나왔고 뭔가 매칭이 되잖아요 지금.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해가지고 좀 아주 작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